자, 전산회계 1급 118회 지금 이론 문제 같이 풀어보고 있고요. 조금 전까지 원가 회계 문제 12번까지 풀어드렸고, 이제는 13번 풀어볼 차례죠. 13번 문제는 여기 있네요. 13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다음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는 몇 명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사업장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사업장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인 법인사업자라고 그랬는데 금액으로 따진다면 8천만 원 이상 1억 400 지금 여기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사업자를 갖다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법인사업자는 모두예요.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불문하고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직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 얘 또 법인이죠, 무조건.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인 이번에는 개인이죠. 그래도 8천만 원 넘어가면은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다 의무 사업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3명,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죠. 14번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수입재화의 공급, 요 세 가지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그 공급이라고, 과세 거래라고 여러분이 배우셨죠. 그 중에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면은 유상공급, 즉 돈을 받고서는 또는 그 대가를 받고서 공급하는 것을 유상공급이라고 해요. 그 유상공급을 하는 방법에는 매매계약이 됐던, 가공계약이 됐던, 교환계약이 됐던, 기타 계약이 됐던 어떤 계약 절차에 의해서 유상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것이란 얘기죠. 이렇게 거래가 됐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과세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옆에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죠. 재화 그러니까 또 말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냥 우리 회사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제품을 공급할 때 이런 계약에 의해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공급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겠죠. 첫 번째, 담보라는 말은 맡겨놨다는 뜻이에요. 우리 회사의 제품을 어디에다가 맡겨놓고 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외상 매입금을 갖다가 갚을 수도 있고, 일단은 어떤 외상 매입금을 갚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돈을 빌린다고 할 수도 있고 등등요. 담보라는 말 뜻은 맡겨 놓은 것이지 재화가 공급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보로 맡겨 놓은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업을 갖다가 양도했을 때, 사업 양도했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100억짜리 사업체를 갖다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넘겼다고 하면, 얘를 갖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그 사업을 넘긴 사람이 공급자잖아요. 세금계산서 100억짜리를 발행하게 되면, 그러면 10억은 그 부가세 예수금이 돼서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양도를 받는 B 사업장 입장에서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 10억만큼은 매입세 공제를 받겠죠.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부가세법 입장에서 10억을 받고 10억을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얘를 갖다가 과세거래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양도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즉 과세되는 사업이 아니란 얘기,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업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조세물납,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세금 대신에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세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건 재화이기는 한데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나 여기에 부가세는 포함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이유는 조세를 물납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은 맞으나 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제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빠져있고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이 다른 거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건보다 최소한 10% 싼 이유가 그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경매나 공매에서 부가세가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조세 물납, 얘는 지금 과세거래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었죠. 얘는 일단 그다음에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사업상 징역.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재화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느냐 요 문제 갖고 두 개를 비교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 지금 회계 1급부터 재화의 공급 특례라는 게 있어요. 이름하여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은 여기 유상공급이 아니라 무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거 판매된 것으로 보겠대요. 공급이라는 말 뜻은 그 재화를 갖다가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고 판매한 것이니까 당연히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였었죠. 그죠? 근데 얘는 판매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설명이고 지금 이 옆에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놓아야 될 상황인데 재화가 공급이 됐어요. 똑같이 우리 회사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회사의 제품을 갖다가 우선 첫째 자가공급. 자가공급이란 말은 이 사업자는 사업장을 2개 이상 갖고 있을 때 적용되는 예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내가 사업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과세사업장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면세사업장이 있어요. 이랬을 때 과세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사왔던 것을 면세사업장으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면 얘는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판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 자기가 자기 사업장에 이렇게 물건 주면서 판매를 하고 증빙서류를 발급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증빙서류도 없겠죠. 즉 무상공급이에요.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간주공급은 실제로는 판매한 것은 아닌데 국세청 입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매출세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 세 가지와 결합이 돼서 시험 문제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자, 그 다음에 비영업용 승용차에 사용했다면 과세사업장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물건을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부가세 때 배우셨던 것처럼 여기 그 불공사항이잖아요. 1000cc 넘는 소형 승용차에 사용했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데 사업장에서 사용할 것처럼 매입세액은 공제받아 놓고 얘를 갖다가 소형 승용차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는 판매한 것으로 보아 얘를 위해서 산 거지 사업장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산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 납부하라는 얘기고요.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뜻이 간주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뭐 이런 예로 설명해 드렸었죠.
지금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수여식을 했다 그럴까요? 1년에 한 번씩 창립기념일날, 얘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창립기념일에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의 제품을 갖다가 포상을 했단 말이죠. 이 포상을 했게 되면 우리 회사의 제품을 포상하게 되면 얼마든지 포상해 줄 수 있지만, 이걸 재화가 그래도 공급된 것이기 때문에, 재화가 제품이 개인한테, 직원한테 공급된 것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판매한 것으로와 매출세액은 납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업상 증여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에 우리 제품을 줄 수 있잖아요, 무상으로. 거기 사옥을 이전했으니까 뭐 기념으로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낼게요. 그러고서는 우리 회사의 제품을 선물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제품이 그 거래처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재화가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판매된 것으로 보아 판매 금액의 시가의 10% 매출세액 납부하라는 것이 요 세 번째 거고요. 그래서 사업상 증여, 얘는 무상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는 과세가 되는 거래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도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10% 부가가치세 납부해라. 그것이 간주 공급의 의미란 말이죠. 지금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부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이 재화의 공급 중에서 간주 공급을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재화의 간주 공급,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불공사항이에요. 불공사항은 실기 문제에서도 이론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회사에서 업무 보는 실무 업무에서도 아주 되게 중요한 것들이라서 불공에 관련된 것들을 잘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 항목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자, 뭐 일단 두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차후에 또 문제 나오면서 한번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이다. 그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네 번째,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관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의 양도라고 되어 있죠. 사업 양도, 얘도 우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내용들을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으셨다면 이런 내용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금방 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 문제도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회계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배웠던 것들은 범위가 꽤 많았단 말이죠. 그 중에서 세 문제를 골라낼 때는 전반적인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로 출제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여기서는 영세율의 특징적인 내용들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15번 문제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요,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판매하는 것, 반출하는 것은 결국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이니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용역의 국외 공급.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그 외화를 당연히 외화로 받을 테니까 그 외화를 받은 걸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역을 국외에 공급하게 되면 당연히 얘도 달러를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역도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옛날부터 외국에 많이 수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 용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보통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아마 설명이 좀 미흡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토지를 거래할 때 얘를 갖다가 매각하게 되면 얘는 면세거래예요. 토지 자체가 면세품이기 때문에요. 면세거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얘가 매각이 아니라 처분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줬다고 하면 임대 준 토지 분에 대해서 얘는 과세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구분을 가지셔야 할 것은 토지가 매각되면 면세거래가 되고요. 근데 토지를 임대하게 되면 과세거래가 되는데 과세거래가 되는 것 중에서도 두 가지가 구분이 돼요. 얘가 주택일 경우에는 얘는 면세예요. 그 토지가 됐더라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점포, 즉 상업 목적이면 얘가 토지라도 과세가 된다. 두 가지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데 얘가 영세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얘는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다른 걸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토지의 임대, 주택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세가 아니라 얘는 면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용역, 외국 비행기라든지 배를 갖다가 타게 되면 급여를 받을 때 또는 등등 돈을 받을 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여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 영세율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제가 제시해 드린 정리된 표로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118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는 다 마무리하고요. 자, 이어서 좀 이따가 실 2파트 실무 시험 해당되는 것 실기를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